1879년 남미의 서쪽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한 국가는 바다를 잃었고 육군과 공군만이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다가 없는 상태에서 해군을 유지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칠레와 볼리비아 그리고 페루까지 끌어들인 태평양 전쟁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충격적인 영토 전쟁 중 하나였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볼리비아가 바다를 잃어버린 역사적 상처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으며, 이 전쟁은 남미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남미는 독립을 이루고 각국의 영토 경계를 확정해가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볼리비아는 당시 태평양 연안에 접한 넓은 해안 지역을 보유하고 있었고, 안토파가스라는 항구를 통해 무역을 하며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사막이었지만 엄청난 양의 초석, 즉 질산염이 매장된 지역이었고, 이는 화약, 비료, 산업 용도로 매우 중요한 하양금이라 불릴 만큼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의 광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칠레 기업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레 기업들은 거대한 광산 회사들을 설립해 볼리비아 땅에서 질산염을 채취했고, 볼리비아 정부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했습니다. 1878년 볼리비아 정부는 칠레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칠레 회사는 볼리비아와의 조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서로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볼리비아 정부는 이에 반발했고, 결국 세금을 내지 않는 칠레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조치가 바로 전쟁의 불씨였습니다. 칠레는 볼리비아의 세금 정책이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군대를 보내 안토파가스 항구를 점령해버렸습니다. 1879년 2월 14일 칠레 해병대가 안토파가스에 상륙하자 볼리비아는 격분했습니다. 볼리비아의 대통령 이랄게는 칠레의 선전포고를 선언하며 군대를 동원했지만, 문제는 볼리비아가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국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3000m 이상인 고산지대였고, 제대로 된 군대도 부족했습니다. 볼리비아 군대는 장비, 병력, 보급률 모두에서 칠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였습니다. 게다가 칠레는 이미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페루가 등장합니다. 페루는 볼리비아와 비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칠레가 볼리비아를 공격하면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칠레는 페루에게 중립을 유지하라고 요구했지만 페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칠레 대 볼리비아 페루 연합군의 구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칠레는 전쟁 초반부터 압도적인 해군력을 앞세워 태평양을 장악했습니다. 칠레 해군의 에스멜레다와 브랑코 엔칼라다와 같은 철갑함들은 당시 남미에서 거의 무적에 가까운 전력이었습니다. 반면 페루 해군은 노후화된 목선 함정들이 대부분이었고, 볼리비아는 바다를 갖고 있었음에도 해군 전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의 제해권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칠레가 차지했습니다. 해군 전력의 차이는 전쟁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지었습니다. 칠레는 페루와 볼리비아의 해안 도시들을 쉽게 공략할 수 있었고, 병력과 보급품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며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칠레는 해군의 압도적 우위를 이용하여 페루의 주요 항구 이키케, 모케과 등을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페루의 상징적인 전함 우아스카르가 격침되면서 전쟁의 균형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페루와 볼리비아는 육산전에서는 어느 정도 버텼지만 칠레는 해상 장악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전력을 투입하며 전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칠레군은 매우 조직적이었고 군수 물자와 보급품도 풍족했습니다. 반면 볼리비아와 페루는 수시로 군수가 끊기고 사막 지형에서 병력 손실이 커져갈수록 소모전이 되어갔습니다.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는 타크나 전투였습니다. 볼리비아군은 이 전투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웠으나 장비와 훈련 수준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볼리비아군은 대패했고, 이 전투 이후 볼리비아는 사실상 전쟁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지도자 다사는 패배를 인정하고 수도 라파스로 철수했으며, 페루만이 홀로 계속해서 칠레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페루는 국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칠레의 공세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칠레군은 페루의 수도 리마까지 진격해 점령했으며 도시 곳곳에서 저항군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페루는 게릴라전으로 전환하며 항전을 이어갔지만 국제사회는 이 전쟁에 깊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883년 페루와 칠레는 앙콘 조약을 체결하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 조약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볼리비아는 이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칠레는 볼리비아의 모든 해안 영토를 가져갔고 볼리비아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내륙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가 전체에서 바다가 사라졌고 무역의 길을 잃은 볼리비아는 경제적으로 붕괴했습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바다를 빼앗긴 날이라 부르며 지금까지도 국가적 상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볼리비아는 바다가 없어졌음에도 해군을 해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볼리비아는 언젠가 바다를 되찾겠다는 국가적 염원 아래 해군을 남겨두었고 지금도 티티카카 호수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해군의 복장은 바다 없는 국가의 역사를 상징하며 매년 3월 23일 바다의 날을 지정해 잃어버린 영토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태평양 전쟁은 단순한 과거 전쟁이 아니라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민족적 아픔입니다. 칠레는 이 전쟁으로 태평양 연안을 완전히 장악하며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질산염 산업의 수익은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고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볼리비아는 바다를 잃은 이후 육상무역에 의존해야만 했고 이는 경제 성장을 크게 저해했습니다. 지금도 볼리비아는 칠레가 우리에게 바다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칠레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영토라 맞서며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남미 각국이 서로를 경계하게 만들었고 이후 여러 외교적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볼리비아는 바다를 잃었지만 그 상실을 결코 잊지는 않았습니다. 나라가 바다를 빼앗긴 전쟁, 그리고 여전히 해군을 유지하는 국가. 볼리비아의 역사적 상처는 지금도 채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이 전쟁은 남미 전쟁사에서 가장 기괴하면서도 강력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